안녕하십니까. 부모 자격증 과정 8강 셀프 인성 리더십 전문가 행동변화 전문가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진다. 행복 강의 두 번째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이란 행복의 조건. 앞서 우리가 저차원 행복, 고차원 행복을 좀 배웠지 않습니까? 행복의 조건. 진짜 나에게 주는 행복은 행복해지는 비결 9가지.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비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딱 보면 금메달을 누가 딴 것 같습니까? 금메달. 예, 금메달은 요 가운데 여성이 딴 것 같습니다. 동메달은 누가 딴 것 같습니까? 동메달. 동메달은 여기 동메달인 것 같습니까? 여기가 동메달인 것 같습니까? 예, 동메달은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이 동메달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사람이 동메달입니다. 앞쪽은 뭡니까?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은메달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동메달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딱 봐도 동메달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은메달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메달보다 높은데요. 그런데 왜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 이유는 은메달은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동메달은 왜 기분이 좋습니까?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땄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은메달과 금메달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금메달을 못 땄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내가 동메달보다 은메달이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만사 모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더 어떤 상황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가 몰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지금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차는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멋진 차. 예, 뭐 아우디일 수도 있고 캐딜락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BMW일 수도 있고 벤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차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모님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라고 생각합니다. 유모차. 예, 유모차. 이 나이가 들면 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유모차가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저차원 행복, 고차원 행복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저차원 행복, 고차원 행복. 뭔가를 사고 싶은 소비 욕구, 또 뭡니까? 생리적 욕구, 성적 욕구죠. 먹고 싶은 욕구, 뭐 배고픔 욕구. 다음에 소유 욕구, 뭐 소비 욕구도 같이 비슷합니다만 일하기 싫은 욕구, 자유. 그 다음에 술, 담배 욕구. 그 다음에 뭡니까? 휴식, 여가 욕구, 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이 다 저차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고차원 행복은 뭘까요? 고차원 행복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고 자기개발하고 희생과 사랑 헌신하고 부모가 특히 그렇죠. 자녀들한테 도전하는 삶, 이게 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고차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둘을 놓고 보면 정말 다 행복한 건 많지만 이 저차원의 행복은 너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행복을 전체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 삶으로 이쪽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더불어 남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 행복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은 이 저차원만 누리고 갈 게 아니라 이 고차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선택할 행복 기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공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냥 뭘 이루고 달성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아무리 뭘 많이 이루고 자산을 많이 갖고 해도 내 삶이 지금 현재 불행하고 힘들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내가 심적으로 편안하고, 그죠?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행복한 성공의 기준에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차만 사면 좋겠다, 저 아파트만 사면 좋겠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좋겠다,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시험만 합격하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자, 정말 행복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가 달성되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걸다 보면 항상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행복을 못 느껴요. 왜? 이게 달성되어야만 행복을 느끼니까. 이게 달성되어도 행복이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방 행복이 어떻습니까? 예, 달아나 버리죠. 자,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데니엘 카네만인데요. 이 돈이 많아도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점점 많아지면 행복지수가 점점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400, 5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700, 800, 1000, 2000, 1억 올라가면 행복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정 수준의 금액에서는 더 이상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수입이 많아지는 만큼 욕망도 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보다 욕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불행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더 많이 또 돈을 벌다 보면 또 더 큰 목표, 더 큰 걸 또 누리고 싶은 거죠. 이러다 보면 행복은 또 저만침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행복과 관련된 내용의 한 사례로요. 그 실제 사례인데,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럼 도둑을 잡았는데 이 도둑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도둑이냐면 휴대폰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서 몰래 휴대폰을 훔치는 도둑이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 도둑이 통장에 보니까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돈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번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당신 혼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다시 또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도둑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돈은 내 돈 같지 않더라. 도둑질을 해서 번 돈이 내 돈 같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도둑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자, 아무튼 그 도둑은, 그죠? 예, 자기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도둑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자, 절대 복권에 당첨되면 안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복권을 잘 사지 않습니다. 몇 번 사보지도 않았습니다. 복권을 사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왜? 복권에 당첨될까봐 그렇습니다. 왜?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책을 안 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좀 게으른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노력을 내서 내가, 그죠? 그 어떤 대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복권을 통해서 불우이웃을 돕거나 하는 것, 그런 재미 정도로 복권을 산다면 저는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복권에 당첨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월급의 반을 투자한다든지 이 정도는 참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당첨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복권에 당첨되면 많은 복지관이나 이런 좀, 그죠? 기관에서 돈을 기부를 하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부를 안 하면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아무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친한 친구를 바꿔야 할지 모른다. 친한 친구가 예를 들면 똑같이 비등반 5,000원짜리 밥 먹고 만원짜리 밥 먹다 갑자기 내가 10만원짜리 밥을 사줬다 해봅시다. 그 친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10만 원짜리 밥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밥을 먹기를 꺼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든 레벨이 끼리끼리 맞춰서 노는 거거든요. 너무 갭이 심하면 차이를 느끼면 사실 어울리기 힘든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아내 남편을 바꿀지 모른다. 예, 재미삼아 넣었을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 돈을 흥청망청 쓴다. 맞죠?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자기 산전수전 고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쉽게 또 탕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겠습니까? 로또 100억 당첨돼가지고 그 삶의 가치를 깨닫겠냐고요?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행복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곡되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좀 아주 좀 나쁜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 감정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소비, 일. 자, 뭐라 했습니까? 소비는 저차원의 행복이고 쾌락주의 행복이다. 자, 이 일은 의미 있고 고차원의 행복이다. 자, 무조건 제가 일을 하라. 일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의미 있는 삶하고 이 쾌락주의, 이 삶, 이 소비 욕구의 이 행복은 차이가 엄연히 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건강까지 종합을 쳐야 되겠네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사사로운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되새김질하고 떠올릴 때 그때 행복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있는 겁니다. 자, 이시영 박사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산에 정상을 오르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야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목표 달성 마감을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빨리 정상에 오르겠다는 경쟁심리에 따른 욕심과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잘 못 느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먼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찌질이 싸우면서 자녀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욕심쟁이고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사람들 보면, 자,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참 불행한데요. 왜냐하면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부자지만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 기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은 많지만 그 재산의 일부라도 이 두 분만큼 기부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너 왜 공부하니? 너 다 잘 먹고 니 잘 살라고 하는 거다. 니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좀 도움이 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키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의 가치 아무리 그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죠? 재산을 가진 사람에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판명되기 전까지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말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 정말 존경받으려면 저도 앞으로 부자가 꼭 되겠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인기도 누리고 많은 어떤 성과를 보이고 결과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노벨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노벨의 형인가 동생인가 죽었어요. 다이나마이트 터져가지고. 노벨이 죽은 걸로 판명돼서 신문에 보도가 된 거죠. 노벨은 안 죽었지만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겠구나. 과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신문에 어떤 내용이 실릴까 하고 기대를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벨은 좋은 그런 내용의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타이틀부터 노벨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벨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신문기자들이 썼던 거예요. 이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들이 살아가도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노벨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벨이 행복해지기 마음을 먹기로 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나누고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해지는 비결. 자, 앞서 얘기했던 내용을 총 집결해서 딱 9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 중에 뭐가 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시면 행복한 가정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점 바꿉니다. 관점. 이 생각을 자꾸 떠오르면 그 생각을 긍정으로 부정에 앞서 했죠. 인지치료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 남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갈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목표. 다섯 번째는 삶의 의미.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 중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엉가락지나 그죠? 기념품이 있다면 그거를 누군가 팔았다. 또 잊어버렸다. 그 시장에 가서 그냥 백화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은 정말 다시 살 수도 없고 잃어버리면 정말 허망하고 그 시리에 빠지면 오래 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의미를 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금 내가 부모 자격증을 만들겠다. 이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몇 명이 볼지 또 부모 자격증을 정말 따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냥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의미를 한번 더 보세요. 그게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죠?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용서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마음을 기억하면 나만 힘듭니다. 그걸 측은지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몰입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홉 번째가 뭘까요? 자, 감사, 비교, 관점, 목표 쭉 나왔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가 바로 나누고 베풀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는 많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또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걸 그 번 돈에 비해서 많이 못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가치죠.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갯벌, 모노레일, 가족여행, 게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억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작은 행복으로 자리 잡아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 추억이 되새김이 되어서 행복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